문건에 쓰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진위 이전에 이 문건에 쓰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지금 예.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 내용이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무사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관여한 거죠.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의 동향 그와 관련된 민간인들을 좀 사찰을 했고요. 심지어는 단원고에 들어가서 활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황당한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게 이 문제 때문에 바꾼 거잖아요. 원래 보안사였다가 윤석열 이병이 폭로하는 바람에 바꿨는데 그 일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이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이제 세월호 희생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수장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애리조나 메모리얼처럼 인양하지 말고 수장을 하자. 그 인양 반대까지. 인양 반대했고 그렇지. 그 이유 들어보게 여론조사를 되면 했죠. 인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혹시 이게 이제 정부의 잘못 같은 것이 드러날 수가 있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수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촛불 집회 그리고 탄핵 정국 때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3월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막 나올 때쯤 그때쯤 해가지고 작성된 것 같은데 제목은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이 기각됐을 때 또는 그 인용이 됐을 때 사실 둘 다 문제였잖아요. 두 경우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기각됐을 때는 저쪽에서 혁명을 하자고 한다. 인용이 됐을 때는 이쪽에서 쿠데타를 하자고 한다. 뭐 등등. 어떤 경우든 간에 군의 출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지금. 근데 촛불 집회 당시면 이제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건데 그때는 왜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전시개헌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저는 이제 기무사의 과거가 전혀 지금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합수업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합수업무가 이제 합동수사 업무라는 말을 줄임말이고 네. 과거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으로 될 수 있었을 때 합수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책이 합동수사본부장. 그러니까 당시의 계엄 하에서 보안사령관으로서 합수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대권까지 잡을 수 있었던 건데요. 아직도 계엄법 시행령을 보면 계엄이 선포되게 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현재는 기무사령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령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자면은 현상진단에서 그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하고 과로하고 종북이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예.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은 폭도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네. 촛불은 곧 불어난 것이다. 이런 현상 인식하에 부대를 이동시켜가지고 또 장비는 전투 장비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을 받은 핵심 지점이 뭐냐를 다 물어봤더니 그 문건에 나와 있는 지도가 있고 그 부대 마크들이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네. 부대가 어디로 가고 이 부대가 어디로 가고. 이거를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다 향토 사단들이 있거든요. 계엄이 발령되게 되면 그 향토 사단이 그 업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특전사, 또 예비사단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옮기기로 계획했다고 하는 것은 향토 사단은 지역민들하고 밀착돼 있고 지역민들에 대한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 사람들하고 친해가지고 맡겨진 임무를 잘 할 수 없다. 그런 점까지 고려를 했다는 그것까지 거잖아요. 고려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우선 이런 그 검토가 됐다는 자체도 문제고 그 내용 자체도 뭐 저희만 해도 사실 그래요. 무슨 진보 보수적 입장을 떠나서 계엄령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지금도 등골이 네. 갑분싸, 네. 갑분싸. 그렇게 된다고. 배워서 바로 써야지. 거기가 맞나요? 같은 사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갑등싸.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실행 의지를 갖고 이루어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뭐냐. 이 군대라고 하는 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미 연합군 간에 작게 5025, 뭐 5027, 또 5029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상황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까지 있느냐면 심지어 미군이 단독으로 그 유사시에 선제 타격을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극단적 시나리오잖아요. 가능성이 적은. 그러나 그런 준비도 갖추는 것이 본연의 입장이고 그것이 또 맞는 자세다. 그다음에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2016년 그 11월 단계에서부터 이철희 의원이 계속 질의를 합니다. 위수령의 폐지 가능성을 물었다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계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 연기돼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행 의지와는 별개로. 그래서 전에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 그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유한국당을 보수로 한다면 파리도 새다. 이거를 갖고 이 상황을 만약에 내란 예비 음모까지 우리가 몰고 가는 거는 그거는 파리를 새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아닐까. 기무사에서 말이죠. 기무사는 영화 기획사가 아니거든요. 실행하지도 않을 시나리오를 쓰는 데는 영화사죠. 기무사에서 그런 거 하는 거, 국민 세금 써가면서 그런 거 할 게 아니라고 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도 군위에서 이제 이런 문건을 작성했었느냐.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번 작성한 거예요. 국민 전체가 불복해서 경찰력으로 진압이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군대 동원해가지고 진압해야 할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군대는요 공상 전쟁 소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지. 소설 쓰는 데가 군대입니다. 그 제가 아까 얘기한 작전 계획이 그거예요. 그게 이게 제가 오늘 각이 많이 설 것 같은데요. 명백히 지금 입장이 갈리는데 사실은 이 주제를 해줘서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를 이제 바꾸려고 예. 지금 국방위를 신청해놨어요. 군대 장군들한테 지금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들 반응이 정말 허탈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기무사 문건은 군인이라면 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해주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군은요 0.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되는 게 군이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잘 모르실 텐데요. 매년 계엄 훈련 연습하는 거 아세요? 왜 하냐면요. 어느 단계에서 해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단위에서 해요? 제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했는데 한 번도 그런 훈련 참여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계엄훈련에. 아니 도상훈련 합니다. 그러니까 도상훈련 어느 단위에서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해요.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동원되는 건 아닌데 전쟁이 일어나면 국내는 바로 계엄이 선포가 되죠. 그렇지. 계엄 상황이 되면 모든 수사기관을 통폐합해서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합수부잖아요. 그게 합동수사본부예요. 그 전두환이 권력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서란 말이에요. 합수부의 네. 이미지가 쿠데타를 해서 부정적으로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사회의 양 좌우에 서로 피해의식이 있다. 정상적인 계엄이 있고요. 쿠데타 계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쿠데타 계엄만 기억을 해요. 이 계엄 문건이 나왔을 때 쿠데타의 악몽의 트라우마에 젖어 있는 세대들이 이걸 보니까 독재의 추억에 젖어 그렇죠. 있었어. 색안경만 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무사 입장에서는 혹은 군대 입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0.0001%라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전제 사실에서 일단은 조금 저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론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이게 지금 전쟁 작년 3월에 있었던 기무사 문건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은 2000년 11월경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막 발견돼가지고 JTBC에서 보도가 난 직후에 수방사 기무사를 중심으로 이미 위수령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때 과연 뭘 대비해서 그걸 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수방사는 또 당시에 촛불 시위 현장에서 거기 편의조라고 얘기하는 원래 사복 입은 군인들을 내보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수방사 지휘부에다가 라이브로 시위 현장을 중계하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계획은 원래 수립돼 있는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계획이 다 수립돼 있고 해마다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계엄 상황이 되면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실행 계획을 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작전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할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충격적인 지점이 있는 거고요. 이 계엄과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도 실제 주체가 기무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무사가 만들 수 없는 보고서예요. 합참에 계엄과가 있고 합참에서 원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왜 이걸 했을까? 이거는 명백히 자기들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걸 집어넣고,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뭐라도 비빌 언덕을 정당성이 있게 하나 만들어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부대가 움직여가지고 전방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를 지금 논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대한민국의 수십 년간의 헌정사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저항권을 통해서 잘못된 정부가 물러나게 돼 있는 상황, 어떤 직전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이다, 국민의 저항권의 행사라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저항권의 저자도 안 나와, 이 문서에는. 그런데 요거는 무조건 시위가 있으면은 격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 결론이 나면은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움직일 것이고, 우리는 진압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반박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주체? 당사자로서의 그 적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기무사가. 그건 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걸 참고 문건으로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얘기한 거지. 만약에 이거를요, 정말 이 합참의 계엄 그 과에서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문제가 지금 심각했을 거예요. 정말 실행 의지가 뒷받침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역설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자꾸 한쪽으로만 보느냐 이거예요, 상황을. 이 말씀입니다.